자, 차량 점검 마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하부 점검은 다 끝났고요. 첫 번째 차량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상태가 좋습니다. 12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 13년식입니다. 3.0 엔진을 가진 더 뉴 K7이라는 차량이고 가장 높은 등급인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은 옵션도 좋고요. 우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차량의 첫 모습을 딱 봤는데 관리 상태가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체 점검했는데도 그에 못지않게끔 하체도 깨끗한 편이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누유가 있었는데 성능 기록지에는 또 누유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성능 보증으로 누유 수리가 된다는 거. 자, 시운전 했을 때도 차량 엔진이나 미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고속 주행했을 때 하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 있는 것 같고요. 한쪽으로 차량이 쏠린다든가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만약에 1150만원 첫 번째 차량이랑 이게 1230만원 두 번째 차량인데요, 차량만 봐서는 싸고 주행거리 짧은 거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는데 직접 차량을 확인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150만원짜리 수리비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도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아무튼 이 차량 지금까지는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판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판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구매 대행하러 왔는데요. 저는 부산에 있는 딜러고요. 차량은 부산에 있는 차량입니다. 구매 대행 신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서는 전북 익산에 계신 구독자님인데 이 멘트를 제가 어디서 한 번 더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이 전에 USM3 영상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데 그 차량도 전북 익산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구매 대행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부산에 있는 딜러고요. 이 차량도 부산에 있는 차량입니다. 구매 대행 의뢰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서는 익산에 계시는 분인데 아내분께서 탈 준중형 차량을 찾고 계시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차판 최부장이 전북 익산에서 구매 대행 잘한다고 소문이 났나봐요. 제 내피셜입니다. 자,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3년에 등록된 가장 높은 등급인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더 뉴 K7이라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2만 7,000km 주행했고요. 휀다나 단순 교환에 있는 무사고 차량 맞습니다. 자, 이번 차량의 판매 금액이 1230만원인데 이 차량을 가장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두 대의 차량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는 1150만원에 11만 km 주행한 차량이 한 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은 리프트를 띄우기도 전에 제가 다른 차량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영상으로 바로 나옵니다. 자, 원래 K7을 이 차량으로 점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점검하기 전에 제가 대략적인 점검부터 시작하는데 차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우선은 타이어는 4개를 다 교체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타이어 2개는 거의 맨대가리 수준이고요. 타이어에 휠 기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휠 기스가 없는 타이어가 없네요. 자, 뒷타이어는 2014년, 2015년 이렇게 등록된 타이어인데 굉장히 오래된 타이어죠. 이 뒷타이어도 교체를 받으셔야 되고 안쪽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굴곡이 굉장히 많이 져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도 올라온 부분, 내려간 부분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편만 오고 있기 때문에 뒷타이어도 교체를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외관은 도색을 아마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범퍼 수리해야 되고, 자, 이렇게 약간 삭은 부분이라 가지고 도색이 사가 있거든요. 이건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것도 도색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트렁크도 마찬가지고. 자, 전면 썬팅도 거의 다 벗겨져 있죠. 지금 전면 썬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보기 싫고요. 자, 앞쪽에 돌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방 수리도 하셔야 되고, 광택을 안 내놓으셨네요. 상품용 차량인데 광택이 안 매겨져 있습니다. 자, 벨트 부분은 수리를 해 두셨어요. 근데 뒤쪽에 보시면 프론트 케이스라고 여기 옆에 체인 커버가 있는데 체인 커버에도 누유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다 누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차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굳이 리프트에 차량을 안 올려도 차량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 다른 차 바로 보러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차량으로 이 차량을 보게 됐습니다. 거의 비슷한 스펙의 비슷한 옵션의 차량인데 이 차량도 옵션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썬루프가 빠진 풀옵션이라 보아도 무방한 차량인데요. 이번 차량은 가장 좋았던 게 신품 타이어가 딱 꼽혀져 있었습니다. 중고차를 보시게 되면 외관을 먼저 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어를 먼저 보거든요. 타이어 연식이나 아니면 타이어 트레이드를 보는데 이번 차량은 한 대분 타이어가 모두 신품 타이어로 꼽혀져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본네트를 열고 엔진룸을 딱 보게 되면 바깥 벨트가 교체되어 있는지 딱 봤는데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으로 바로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자, 이번 차량도 하체 점검하고 소모품 상태를 봤습니다. 과연 어떤지 카센터로 같이 이동해 볼게요. 자, 두 번째로 확인하는 12만 킬로 주행한 돈유 K7입니다. 가장 먼저 뒤쪽에서 반겨주는 게 머플러 부식이네요. 자, 머플러는 부식이 있지만 이중 접합 구조라서 바깥쪽에만 부식이 지금 발생된 상태입니다. 우선 운전석 쪽 머플러가 좀 짧죠. 여기서 여기까지, 또 조수석 쪽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두 개 교체하는 비용이 좀 다른데 이건 지켜보셨다가 교체해도 무방하고요. 뒤에 타이어는 2021년 말에 만들어진 타이어입니다. 올해 초에 꼽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뒷타이어 교체하시면서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같이 교체하셨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 새 거고요. 돈유 K7이나 그랜저 HG 보시면 가운데 어시스트함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소리도 안 나고 어시스트함을 한번 교체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운전간에는 잡음이 안 들렸고요. 앞에 트레일링 암 쪽에 부싱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링크 부싱도 괜찮고요. 자, 반대쪽에 보시면 HID 헤드램프 장착된 차고 높이 조절 센서가 보이네요. 뒤쪽엔 크게 볼 게 없고 가장 먼저 볼트에 부식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차량은 볼트 쪽이 괜찮고 너클 쪽도 부식이 안 생겼기 때문에 차량의 부식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으로 가시면 엔진 쪽이 보이는데 엔진 쪽에 누유가 약간 있습니다. 자, 성능 기록 부상으로는 다 양호 판정을 받았고 누유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프론트 케이스에 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은 성능 보증으로 프론트 케이스를 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오일팬에도 누유가 있죠. 앞쪽으로 쭉 가시면 앞쪽에도 오일팬에 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보증으로 프론트 케이스와 오일팬을 먼저 수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션 쪽에는 누유가 없고요. 조인트 터진 데 없이 깨끗하고 반대쪽 조인트도 깔끔합니다. 앞쪽에는 링크를 교체하셨네요. 자, 뒷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앞타이어도 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수죠. 첫 번째 차량에는 타이어를 바로 교체해야 되지만 두 번째 차량은 타이어 4개가 다 새 거예요. 자, 앞에 브레이크 라인에는 3분의 1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10,000km 정도 타시고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안쪽에 보시면 누유가 약간 있어요. 여기 미션 오일이 들어가는 호스인데요. 미션 오일이 파이프를 따라서 라디에이터를 통과해서 쿨링하는 그런 호스인데 여기 약간 미세 누유가 있어요. 요거는 좀 지켜보셨다가 다음에 미션을 교체하실 때 호스를 한번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성능 보증은 안 되니까 요건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흘러내렸던 흔적도 없기 때문에 유증기만 새어 나오고 있어요. 양은 충분하네요. 지금 여기 찍힌 거 맞죠? 상태는 한 중간 정도 보면 됩니까? 2,000km 내외로 타신 것 같네요. 맞죠? 3,000km 정도 타신 것 3,000km 같고요.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액은 양이 충분합니다. 부동액 색깔도 중간 이상 정도 되고요. 부동액 교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바깥 벨트를 교체하셨어요. 밑에 보시면 텐셔너도 교체가 돼 있고요. 워터 펌프는 교체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텐셔너랑 바깥 벨트만 교체를 하셨고, 그때 부동액을 같이 교체를 하셨나봐요. 한 10만 킬로 내외로 교체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엔진 위쪽에서는 로칸 카바나 이런 데서는 누유가 없고요. 뒤쪽에 보시면 하체에서 확인한 미세 누유가 옆쪽에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능 보증으로 수리를 받으시고 나중에 플러그나 코일을 교체할 일이 있으면 흡기 매니폴더 쪽에 가스켓에 약간 지금 유증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 오일 양도 충분하고 브레이크 오일 상태가 브레이크 오일 상태는 중간 정도니까요. 나중에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하시면서 브레이크 오일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배터리가 2016년 배터리네요. 배터리를 아마 가장 먼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수명이 한 5년 정도니까 이 차량 거의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봤는데 교체해야 될 주기에 맞게끔 부품이 교체되어 있고 차량에 큰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차량 상태 꽤 괜찮습니다. 자, 더뉴 K7입니다. 외관만 딱 봐서는 19인치 휠이 딱 꼽혀져 있죠. 그러면은 등급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와 함께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이 된 거의 풀옵션의 차량입니다. 썬루프 빠진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휠에 보시면 휠 키스는 많지 않은데 휠에 부식이 약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묻은 게 아니고 부식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지켜보셨다가 혹시 부식이 생기면 도색을 하시거나 휠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상태에서도 약간의 부식 정도는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크게 표시가 많이 안 나거든요. 휠 자체도 깨끗하고 우선 타이어가 좋으니까요. 자, 트렁크 볼게요. 이게 전동 트렁크가 아니네요. 4천만원 정도의 차량인데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갔습니다. 아쉽고요. 뒤쪽에 사고 없이 깨끗하죠. 뒤쪽에는 물이 고였다거나 사고 흔적 때문에 부식이 발생한 차들도 덜어 있는데 이 차량이 진짜 깨끗합니다. 자, 외관은 검은색 차량인데 장기스가 많이 없고요. 안녕하세요.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외관은 검은색 차량인데 장기스가 많이 없죠. 첫 번째 차량 또 비교하게 되는데 첫 번째 차량은 광택조차 안 내졌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웠는데 이 차량은 깨끗합니다. 보시면은 문폭이 거의 없죠. 좋습니다. 자, 실내는 더 깨끗한지 볼게요. 자, 실내 타기 전에 옵션은 메모리 시트 보이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에 익스텐셔너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이 약간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다리가 기신 분들은 요 길이 조절까지 된다는 거. 자, 옆에 버튼 시동 스타트 눌러보시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 더 뉴 K7은 전자식 계기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슈퍼비전 계기판이고요. 이렇게 해서 LED 화면이 큼지막하게 속도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주행거리가 12만 7,000km 주행했고요. 오토라이트 당연히 되어 있고요. 옆에는 오토 와이퍼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고 안전사항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함께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으면은 시트를 진동시켜서 알림을 해줍니다. 이거 진짜 좀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차량에는 순정 내비게이션도 있고 유보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도 있는데 요게 월에 한 10,000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자, K7은 기어봉이 이게 아마 소렌토 기어봉일 겁니다. 기어봉 굉장히 좋네요. 기어봉 바꿔놨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어라운드 뷰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연식이 있어서 약간 흐릿하게 보입니다. 요거 광택으로 좀 더 밝게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조질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전자석에 열선 시트 작동이 되고요.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 보조 시스템인데 사용할 일 거의 없고요. 전방 센서, 열선 핸들, 뒷유리 전동 커튼 꼭 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뒷유리 전동 커튼은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작동을 시켜 보시고요. 뒷좌석은 사용감이 많이 없네요. 좋습니다. 뒤에 코일 매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깔아놨고요. 검은색이었으면 좀 더 괜찮았을려나. 자, 그렇고 자, 뒷좌석에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꼭 켜보시고 단락 없이 깨끗하고요. 자, 뒤에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커튼 에어백과 함께 측면 에어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항 옵션도 충분히 다 있고 가죽 시트도 12만 7,000km인데 가죽 시트 상태도 꽤 좋습니다. 센터 콘솔 가죽도 마찬가지고 위쪽에 있는 대시보드도 문제없이 깔끔합니다. 자, 천장 보시면은 이 스웨이드 재질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그랜저 HD도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담배빵 있으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수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담배 흔적 없고 담배 냄새 안 나는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뉴 K7 구매 대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소모품도 제때제때 교체가 돼 있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누유가 좀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은 성능 보증으로 보증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차량을 만약에 확인을 안 하고 1150만원 첫 번째 차량만 확인했다면 정말 좋은 차량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익산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2대의 차량을 보내주셨고 차파는 최 부장이 첫 번째 차량, 두 번째 차량 순서로 점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제가 카센터에 가보지도 않고 바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두 번째 차량을 점검해보자고 구독자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구독자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두 번째 차량은 상태가 너무 좋았고요. 시동을 딱 걸면은 엔진의 잔 진동이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차량은 미미가 안 좋았나봐요. 엔진의 잔 진동이 엔진이 떨고 있다고 막 말을 하는 것 같았고, 두 번째 차량은 굉장히 정숙하고 나 준대형급 고급 세단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으로 구입을 적극 권장하고요. 자, 자파니 채우장에 의해서 마무리 드리고요. 여기 매매단지가 좀 많나봐요. 이 바로 앞전에 USM3도 진짜 좋았고, 지금 확인했던 K7도 꽤 좋은 상태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좋은 중고차를 만나기 힘든데 운이 좋나봐요. 자, 자파니 채우장이었습니다. 궁금한 차량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